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1초의 선택,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 1초 작은 행동이 내일의 10년을 지켜냅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객들의 돈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늘 듣던 얘기처럼 집에 숨겨두면 안전하다, 은행에 넣어두면 괜찮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온도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지켜드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온기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상 하나 해볼게요. 당신이 평생 아끼고 모은 돈, 그 돈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도둑 때문일까요? 화재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숨긴 돈을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아껴 모은 돈을 잘 숨겨놨다고 생각한 어르신들이 갑작스런 건강 악화나 치매로 인해 돈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자식도, 가족도 아무도 그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잊혀진 돈이 되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혹시 집 한 구석, 장롱 속, 벽 틈 사이에 현금을 숨겨두고 계시진 않나요?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 피해 중 주택 화재로 인해 사라진 현금 피해 사례가 무려 500건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숨겨놓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당신 편이 아니게 됩니다. 또 은행에 모든 돈을 몰아 넣어 두셨나요?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만약 사고가 터지면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내 전 재산이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장 믿어야 할 사람들 하지만 돈이 얽히면 관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차피 물려줄 돈인데라며 자녀나 친척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었다가 막상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직접 겪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몰라서 당할 수 있는,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노후를 망치는 위험한 돈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듣고 나면 단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걸 미리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10년을 지킬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 현금을 집에 숨겨두는 위험한 습관. 혹시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숨겨놓은 돈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장롱 안 깊숙한 곳, 싱크대 밑, 책장 뒤, 옷장 속에 꼼꼼히 숨겨놨던 것 같은데 막상 급할 때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이거 정말 흔한 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남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녀에게조차 말하지 않고 비밀 장소에 숨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잘 숨긴 돈은 결국 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숨겨놓은 돈을 기억 못하면요. 그건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돈은 결국 없는 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현금 보관 습관으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기억력이 사라지면 숨긴 돈은 영영 찾아낼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비상금을 장롱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죠.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자녀들은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안을 뒤졌지만 어디에 돈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죠. 숨겨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산불로 주택 수십 채가 전소됐을 때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을 집안 벽 틈과 장롱 안에 숨겨두었다가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돈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노력이 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느끼실 겁니다. 숨긴 돈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혹시 도둑이 들까봐 숨기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 든다면 제일 먼저 찾을 곳이 어디일까요? 장롱, 서랍, 싱크대 및 책장. 바로 우리가 비밀 장소라고 생각하는 곳들입니다. 도둑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 장소들이죠. 숨긴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해질 뿐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 숨겨진 현금이 전체 통화량의 약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주인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돈은 숨기지 말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에게는 반드시 어디에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요즘 활성화된 소액 금고 서비스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그래야 진짜 필요할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집안 어딘가에 몰래 숨겨둔 돈이 있다면 오늘 당장 그 돈을 꺼내세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세요. 이 돈이 정말 위급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릴까? 숨겨진 돈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을 지키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기억 속에 사라진 돈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돈 위에 세워져야 하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넣는 위험.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모두 하나의 통장에 넣어두고 계시진 않나요? 관리하기 편하니까, 한눈에 들어오니까, 왠지 마음이 놓이니까. 하지만 말이죠. 이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모든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아두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의 실수나 사고로 송두리째 잃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 개의 계좌에 전 재산을 보관하고 있던 경우가 피해 규모도 가장 컸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은 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몰아두면 단 한 번의 해킹, 한 통의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금자 보호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요. 즉, 만약 여러분이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그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하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IMF 때도 그랬고 지방 중소금융기관 중에는 실제로 파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전한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금융사기가 기술적으로 너무 정교해져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해커들은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 이메일을 통해, 심지어 택배 문자를 통해 계좌 접근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자의 40% 이상이 나는 절대 안 속을 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속았습니다. 왜일까요? 방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니까요.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모아두고 그 통장이 털리면 여러분은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생활비, 병원비, 손주 용돈, 미래를 위한 여유까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목적별 통장 분산입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저축 통장, 그리고 투자용 통장까지 최소한 3개 이상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통장에 문제가 생겨도 전 재산을 잃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도 통장마다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통장에 사용하면 한 번 뚫리면 다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 하나, 금융상품이나 통장을 선택할 때는 편리함이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보세요. 한 통장에 돈을 몰아넣는 건 관리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는 편리함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비상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확실한 은행에, 장기 저축은 적절한 금리 상품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분산하면 돈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어떤 돌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고금리 유혹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금리에는 항상 고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산의 일부만 맡기는 것은 괜찮지만 전 재산을 맡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하나, 혹시나 나는 은행에 친한 직원이 있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나요? 죄송하지만 친절함과 안전함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실적 목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품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이 직원이 추천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여러분의 돈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나도 많고 특히 돈 문제는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돈을 나누고 비밀번호를 다르게 하고 위험을 분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건 지금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족지인 명의로 돈을 맡기는 위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차피 나중에 줄 돈인데 미리 자녀 이름으로 돌려놓자,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돈처럼 안전하겠지.
복잡하게 계약서 쓰는 거 귀찮아. 그냥 믿고 맡기자. 네, 이런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신뢰가 때로는 가장 아픈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돈은 신뢰를 시험하는 가장 무서운 도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처럼 인생 후반을 지탱할 마지막 버팀목이 되는 돈이라면 더더욱 신중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세금 절약이나 상속 준비를 이유로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거나 지인 명의로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와는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아들의 명의로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쫓기면서 그 돈을 몰래 인출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돈도 모두 아들 명의였으니까요. 나중에 아들을 원망하고 소송까지 걸려고 했지만 결국 혈육이라는 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셨습니다. 그 이후 부모와 자식은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고, 부모님은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는 오히려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을 믿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돈이 문제가 될 때는 항상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입니다.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해지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가 생기면서 약속은 쉽게 무너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평생 쌓은 적금을 친구 명의로 관리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치매에 걸릴까 걱정돼서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해지자 그 돈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우정이냐 돈이냐를 놓고 고민한 끝에 결국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친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돈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은 내 명의로 내 관리 하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 두되 돈은 손에 쥐어야 합니다. 법적인 장치 없이 맨 믿음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재산을 둘러싼 위험은 더 커집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세금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 명의로 돈을 옮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세법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움직임을 점점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수천만 원 단위의 통장 이동만 있어도 바로 모니터링 대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 한 푼 아끼려다 몇 배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공증이나 간단한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서류 한 장이 오히려 가족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믿다가 돈과 함께 가족도 잃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자신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랑할수록 지켜야 하고 돈은 사랑할수록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존심을 지키는 법입니다. 나의 마지막 재산을 여러분의 명의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존심을 지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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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존심을 지키는 법입니다.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돈은 절대 내 명예, 내 관리, 내 책임. 이것이 안전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절대로 누군가에게 쉽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생 노력의 결과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 스스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은행 직원 말만 믿고 돈을 맡기면 벌어지는 일. 혹시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 이건 정말 안전한 상품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최고의 투자죠. 아니면 지금 안 가입하시면 큰 손해예요. 오늘까지만 특별 조건이거든요.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리죠?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급해지면서 당장이라도 사인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생각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은행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은행 직원도 성과 압박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월 채워야 할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나쁜 의도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의 이익보다 본인의 실적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설명해도 그 상품이 정말 내게 좋은 상품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갔던 한 어르신은 은행 직원의 추천으로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해외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은 거의 손해날 일 없다고 거듭 강조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과 1년 만에 원금의 40%가 사라졌습니다. 거의라는 말, 그 속에 모든 위험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막상 문제를 제기하니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 다 드렸고 고객님이 사인하셨잖아요. 실제로 서류에는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했다는 문구와 함께 고객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친절하지만 친절히 보호막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웃으며 서명한 순간 모든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은행은 상품을 팔 때 리스크에 대해 형식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안전하다, 거의 없다는 식의 말만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안 하면 안 된다는 상품?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내일 해도 다음 주에 해도 좋은 상품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판매는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도 보험 상품, 펀드 상품을 많이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 판매는 곧 실적이니까요. 월말, 분기말에 이런 일이 더 빈번합니다. 성과 압박이 가장 심한 시기니까요. 그런 시기에 가입한 상품일수록 고객 입장에서는 낭패를 볼 확률이 커집니다. 또 하나,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 말도 정말 위험합니다. 금융은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내 돈을 남에게 맡기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순간 이미 리스크는 시작된 겁니다. 특히 복잡한 투자 상품, 변액보험, 연금 상품 등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연 6% 수익률, 연금 보장 등 좋게 포장되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지시 손해가 크거나 실제 수익률은 세금을 빼면 훨씬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써 있는 주의사항, 면책 조항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나요?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수료는 계속 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만 듣지 말고 문서로 남기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들었다는 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에 적힌 것만이 내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특별 조건, VIP 혜택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나만을 위한 특별 대우 같지만 사실은 한 달 실적 채우기 위한 미끼일 때가 많습니다. VIP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법이거든요. 진짜 좋은 조건이라면 조용히 소개하지 광고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금융상품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가입하지 말 것.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행 직원의 친절함은 감사하되 내 돈을 지킬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친절에 감동해서 서명했다가 나중에 통장 잔고를 보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세요.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노후 금융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을 지키는 4가지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현금을 숨기지 말고 통장은 나누고 돈은 직접 관리하고 이해 없이 서명하지 마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돈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